구더기가 싫죠.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구더기가 창궐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돼야 아니 여기 앉아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아무런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이유와 목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개혁에 따른 부작용만 강조되는 흐름도 보안 수사권 논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 단계에서 최종 결론은 불기소 처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FC 사건 경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와가지고 직접사건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져. 검사들이 왜 자꾸 수사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시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어느 나라나 검찰개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영국입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를 새로운 제도의 설계자는 검사도 경찰도 아닌 주권자 시민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검찰개혁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구더기는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며 정치적으로 사건을 만들거나 키우거나 덮어버렸던 정치검찰을, 그리고 장독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1단계 개혁이라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다듬는 2단계 개혁이 이어집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때도 핵심 목표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막을 장치를 통해 장독을 지키되 정치검찰이 발 디딜 틈을 없애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길 잃은 개혁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구더기가 창궐했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윤석열 검찰이 정치수사를 벌였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로 판명나도 또 황제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가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특검 수사로 단박에 구속돼도, 심지어 건진법사 수사의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가 증발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검찰은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한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자로 구속시키죠. 이분들은 지금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아무런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따른 검찰개혁을 개명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의 분리를 부정하는 듯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검찰을 아예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언어 도단까지 벌어집니다.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이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거 위헌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은 헌법의 조직 구성과 권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일컫습니다.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그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등장하는 것은 제89조에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뿐입니다. 검찰총장이란 이름이 등장한다고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합참, 국립대, 대사관도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유독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이 같은 억지 논리들이 판을 칩니다.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논쟁 자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검찰개혁의 이유와 목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개혁에 따른 부작용만 강조되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 있는 현상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과 중수청 등의 수사에 과잉과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무한 반복의 순환 논리에 빠집니다. 장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속에 구더기를 없애는 문제는 사라져버립니다. 보안수사권 논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안수사권이 갖는 위험성은 충분히 제시됐습니다.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사건 등이 생생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해서 보냈거든요. 검사가 보안 수사 단계에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김학의를 고소했던 그 피해 여성들을 계속 불러댑니다. 이미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됐지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마다 사실 같은 사안을 설명해도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최종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FC 사건 경찰이 무혐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와가지고 이창수 성남지청장 등등이 보안 수사를 마구잡이로 막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정치적 기소뿐만이 아니라 민생이나 뭐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이름이 보안수사권일 뿐이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수사권인 것입니다. 법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일성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사실 보안수사권을 주면 수사라의 특성상 이게 하다 보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주체는 검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직접 수사권 인정되는 순간 검사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검찰이 보안수사권에 목을 매는 이유도 정의 실현보다는 기득권 유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숨어있는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보안수사를 하게 되면 보안수사를 하게 될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검찰 수사관 한 6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은 보안 수사를 위해 남겨둬라고 하면 그게 검찰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겠다는 것이죠. 한 80만 건 전후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 많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소하는 검사뿐만이 아니고 수사하는 검사, 검찰 수사관들이 필요하다. 그 전력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5년 지나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현재 검찰로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속셈이 강하게 뒤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거든요. 밥그릇. 맞습니다. 검사가 기소할지 보안 수사를 요구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정관 예우는 단지 경제적 기득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을 비틀어 결국 형사정의의 왜곡을 낳고 누군가는 억울한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방지할 방법이 있다면 보안수사권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됐던 수사기소권의 결합을 끊어내야 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검찰의 권한 유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마당에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은 불씨를 계속 살리는 것과 같아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기소를 하는 검사가 보안수사를 하는 게 좋은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법 왜곡죄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사보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핑퐁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매뉴얼을 갖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가량으로 해서 철저하게 만들고 모든 수사는 기록하도록 픽스에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침대 축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따져서 징계 처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검사가 이를 검토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요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태만히 할 때는 징계 청구 등 견제할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주요 기능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지금처럼 부여해서 직접 수사는 못하지만 상당한 힘을 검찰이 가져가는 것으로 도주되겠다. 실제로 지금 민생 범죄들은 경찰이 거의 대부분 수사하고 있어요. 99%.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1% 정도 되고 경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검찰에 와서 보완 수사 요구하는 것도 한 9% 정도 돼서 경찰에 내려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민생과 관련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예를 드시는데 그런 것은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검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없애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제대로 맺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우위에 서는 상하 관계는 상호 견제를 어렵게 하고 반목만 일으킵니다. 선진 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모두 상호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할 때 경찰이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특정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초기부터 관할 공소청의 검사와 협력 관계를 가져갑니다. 해외에서도 주요 사건들은 그렇게 다 하거든요. 수사 초기에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를 검사와 상의합니다. 사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사건의 영장 청구 사전에 수사기관이 경찰이 검사한테 다 들고 가서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게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중요한 사건은 경찰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관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조율을 해나갈 수 있죠. 미국의 실무를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형소법상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공소시효 임박, 핀퐁, 구속기간 만료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참관 등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와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수사지도 현재 상호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그 일반적인 실무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 더 붙여 말씀드리면 검사들이 왜 자꾸 수사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시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권과 이익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든 경찰관이든 중수청 수사관이든 법을 집행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에 충실하다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더기를 퇴치하고 장독을 지키는 진정한 방안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겠노라고 고집하는 것은 공공선보다 이기적 욕구를 앞세운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장독을 깨는 행위입니다. 검찰개혁의 2단계 국면에서는 보안 수사권 말고도 풀어야 할 많은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논쟁이 펼쳐질 텐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괴물검찰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라는 점입니다.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들을 토론하는 게 순리입니다. 어느 나라나 검찰개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었는데 경찰이 무고한 청소년들을 방화살인범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킨 맥스웰 콤페이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 속에 형사사법 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수사 기소를 분리해 그때까지 없었던 검찰 제도를 새로 창설한 것입니다. 이후 영국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대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고 보완 수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각각 감시하는 별도의 기구도 창설해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중의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권한을 빼앗긴 경찰의 반발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수사 기소는 더 확실히 분리화돼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이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이식된 근대 형사사법제도를 큰 틀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야 제대로 된 개혁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자는 검사도 경찰도 아닌 주권자 시민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검찰 개혁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